자, 정석 29강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30강 순율조합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29강 경우의 수. 29강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이제 무슨 법칙과 하부 법칙과 고부 법칙이 있죠. 하부 법칙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을 뭐 할 때? 더할 때. 고부 법칙은 곱할 때. 근데 합의 법칙은 뭔가의 사건이 하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보통 합의 사건을 얘기하죠. 멀리서 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갈 때 뭐 버스로 가는 길이 2개, 기차로 가는 길이 3개 뭐 이렇게 있다면 그거는 합이에요, 곱이에요? 곱이요. 합이죠. 어떻게 뭐 너 몸이 2개야? 버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는 방법이 2개인데 버스도 타면서 기차도 타버려? 아니죠. 능력자야? 그쵸? 무슨 법칙이라고? 합의 법칙.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케이? 그럴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곱할 때. 뭔가 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뭔가를 또 할 때. 이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를 갔다가 C까지 갈 때 여기 가는 길은 2개, 여기 가는 길은 3개인데 왜 곱이 되냐면 여기서 가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가야 되잖아. 그지? 관계가 어쨌다고? 있다고. 그럴 때는 곱의 법칙에 해당한다고. 뭐 그런 것들 구분하기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같은 시간대에 이 행위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잘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보기부터 할게요. 보기 1번은 진돗개가 몇 마리? 3마리. 삽살개가 4마리. 그 다음에 셰퍼트가 2마리. 한 마리를 분양받기로 했어요. 뭐 진돗개 반마리, 뭐 삽살개 반마리 주세요. 반반이야? 안 되지. 그지? 이럴 때는 무슨 사건? 합사건이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2. 그래서 9가지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 보기 2번. 자연수 x 더하기 y가 4보다 작거나가는 순서상 x, y 뭐라고요? 포인트가 x, y가 뭐라고요? 자연수라고. 자연수 순서상. 그러면 차근히 하는 거죠. 카운트 할 때 경우의 수의 포인트가 뭐예요? 경우의 수의 포인트가 뭐야?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얘들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씩 그 카운터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기가 1일 때 얼마예요? 여기 1이면 y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누구냐고. 1, 2, 3. 2일 때 1, 2. 3일 때 1.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세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 세면 되겠죠? 몇 가지 경우? 6가지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보기 3번 보죠.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다음 물음의 경우에서요. 홀수 또는 4배수, 주사위를 몇 개 던진다고요? 1개 던진다고. 홀수 또는 4배수는 나는 경우의 수. 1번. 홀수 또는 4배수. 그럼 홀수의 경우가 몇 개야? 1, 3, 5. 그 다음에 4배수는 4. 동시에 나온 거 없죠.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2번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홀수 또는 3배수. 홀수 또는 3배수. 홀수는 누구죠? 1, 3, 5. 3배수는?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2개, 5가지?
정신 차리고. 아니요. 여기 3이 겹치잖아요. 그죠? 4가지 조심하시고. 보기 4번. 진우가 다니는 학교에 과학 넷, 과학이 넷, 그 다음에 사회가 5, 그 다음에 외국어 셋. 이랬을 때 1번 과학과 사회 중 한 과목씩 택하라 그랬어. 과학과 사회 중 한 과목씩. 그죠? 과학을 택했어. 행위가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사회도 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과학과 사회를 쌍을 지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곱사건. 2번은 과학, 사회, 외국어 중 한 과목씩 택하라 그랬어. 그럼 과학 중에 하나 가져오고, 사회 중에 하나 가져오고, 외국어 중에 하나 가져오고. 곱사건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기본 문제 보죠. 기본 29-1번. 두 종류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나는 경우의 수를. 합이 4의 배수래요. 주사위 합은 몇부터 몇까지 있어요? 주사위 합은 2부터 12까지 있죠. 그 정도 알고 있죠? 네. 주사위 합이 4인 거. 합이 4인 거. 합이 얼마인 거? 4배수니까 8인 거. 합이 얼마인 거? 12인 거. 세 가지 경우를 하면 되죠. 4배수라고 안 돼 있어요? 네. 눈금 합이 2부터 12까지 중에서 합이 4배수인 건 이거 3개 있지 않냐고. 네. 쌍으로 불러볼까요? 1, 순서대로 앞에를 키우고 뒤를 줄여가면서 빠뜨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되는 건 누구였어, 그러면? 2,6, 3,5, 4,4 이렇게 앞에를 키우고 뒤에를 줄여가면서 빠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풀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는 방식이죠. 근데 주사위 이제 많이 하니까 주사위 합표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알려준 적 있나요? 없어요? 그때의 경우의 수는 (6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주사위 합이 4인 경우 3가지, 8인 경우 5가지, 10인 경우 1가지 이렇게 합표를 한다면 우리가 확률이나 어차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합표만 말고 차표도 기억하세요. 주사위의 차는 몇 붙어 있을까요? 주사위 눈금의 차. 같으면 0이 있겠고 1,6처럼 제일 멀리 떨어뜨리면 5까지 있겠죠. 주사위 차는 0, 1, 2, 3, 4, 5까지 있을 거예요. 그때의 경우의 수는 요것은 6가지. 1,1부터 6,6까지. 여기서부터 5는 1,6, 6,1 2가지. 4개씩 2씩 올라간다고. 이렇게. 알았죠? 주사위 차표. 차가 또 뭐 주사위 차가 뭐 3 이상이다 이런 거 할 때 3 이상인 거 표를 알면 좀 더 빠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29-2번 갈게요. 360의 양의 약수 개수와 이들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4, 9, 36 그러죠? 9, 10 그래서 2가 2개, 3개 2가 3개, 3이 2개 5가 1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 뭘 구하라고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만 구하지 말고 또 뭐도 구하래요? 약수의 총합. 약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소인수가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까지 있으니까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얘가 4개 갖고 있는 거죠. 얘는 1, 3, 3제곱 3개 갖고 있는 거. 얘는 1, 5. 각각의 소인수에 해당하는 얘들이 약수를 이만큼 갖고 있다고. 얘들끼리 곱사건이 되기 때문에 얘들을 일일이 이렇게 세는 것보다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진다.
기억하시죠? 왜 2를 더한다고요?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3개 말고도 1이라고 하는 약수를 더 갖고 있으니까 추가로 1을 더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고. 이게 약수의 개수 구할 때 그거 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이 안 오니까. 12의 약수 정도는 알죠? 12의 약수 어때 돼요? 1, 2, 3, 4, 6, 10이죠.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입니까? 그쵸? 그럼 얘를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쓰고 1 더하기 3 그럼 다항식 전개해서 이렇게 전개하면 1 여기 있죠. 이렇게 전개하면 3 여기 있죠. 이렇게 전개하면 2 여기 있죠. 이렇게 전개하면 6 여기 있죠. 이렇게 전개하면 4, 10이 다 나오죠. 있어요? 그래서 소인수들을 이렇게 각각 나열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2번은 그래서 약수의 총합 2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식을 불러보면 이게 소인수분해 된 결과니까 1 플러스 부르고 있어요? 왜 안 부르죠? 이렇게 하면 약수들이 전부 다 다항식 전개처럼 전개가 돼서 걔들끼리 합쳐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네. 2번 볼게요. 이게 2번이 아니구나. 여기가 1번이 두 개구나. 2번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화면에 들어오나요? 여기 화면에 들어오냐고 여기. 아니요, 잘려요. 여기 잘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양의 약수가 20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러면 2번에서 약수가 약수 개수죠. 약수 개수가 20개. 그러면 약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어쩐다고? 1씩 더해서 곱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20을 쪼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20을 최대한 많이 쪼개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20을 쪼개보자고.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5를 최대한 작은 소인수에다 지수에다 줘야죠. 그치? 얘는 그럼 5를 여기다가 써야 돼요? 아니면 2를 줄여줘야 돼요? 1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2의 몇 제곱? 4제곱. 4제곱. 3의 1제곱. 5의 1제곱. 오케이? 이 숫자가 뭐라고요? 약수 개수. 약수 개수가 제일 20개 있으면서 제일 작은 수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 5로 쪼갤 수도 있다고. 그래서 2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더 작다고 이 말이야. 있어요? 20을 4, 5로 쪼갤 수 있지만 2, 5로 더 잘게 쪼개가지고 작은 소인수 지수에다가 앞에 큰 숫자를 하나 줄여서 얹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넘겨서 가보죠. 29대 3번.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P 또는 Q를 어쩐다요? 거쳐간대요. 거쳐가는 것은 행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합사건에 속한다고, 곱사건에 속한다고? 곱사건. 그러면 간혹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모두 공식처럼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것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뭔 사건에 해당하지 마? 합사건. 얘들끼리 갈 때 여기서 거쳐가는 게 곱사건이야. 이런 뜻이에요. 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29대 3번에 보면 A 지점에서 P까지는 3개, P에서 다시 B까지는 2개, C까지 Q인가요? Q까지는 2개, 여기는 다시 4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랬을 때 1번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1번 A에서 P를 거쳐 B로 간다. 몇 곱하기 몇이죠? 3 곱하기 2죠? 2번 A에서 그냥 B로 간다. 그럼 나눠야겠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뭐로 나눠요?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와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로 나누겠죠. 이때는 3 곱하기 2지만 이때는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을 뭐 한다고요?
여기를 가면서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둘은 다시 합사건에 해당하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보죠. A에서 출발하여 B 사이로 왕복하는데 P는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가는 경우. 무슨 뜻일까요? 왕복, 갔다 오란 얘기죠. A에서 B를 왕복 갔다 오는데 갈 때 P를 거치면 올 때는 Q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올 때 P를 거칠 거면 갈 때는 Q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P는 한 번만 가라 그랬잖아. P로 갔다 다시 P로 올 수는 없다고. 그래서 A에서 갈 때 P를 거쳐서 B로 갔다면 올 때는 Q에서 다시 A로 와야 되고 A에서 갈 때 Q를 거쳐 B로 갔다면 올 때는 P를 거쳐 누구로 와야 되고 A로 와야 되고 이런 뜻이죠. 응? 다시 한번 P는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 가야 된대. 안 갈 수는 없대. Q로 갔다 Q로 올 수 없고 P로 갔다 P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그냥 연속적으로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4Q로 갔다가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결국 얘랑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인데 개수가 똑같다는 소리죠. 같은 사건은 아니죠. 개수가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29-4번 어떻습니까? 오른쪽 거랑 같이 철사로 연결된 공간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길이가 모두 같을 때 A점에서 B점까지 철사를 따라 움직이는 최단 거리. 자, 보통 평면은 기억하십니까? 평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이렇게 하죠. 1, 2, 3, 6, 그 다음에 여기가 4, 3, 1을 오니까요. 여기 10 이렇게 하는 게 평면이죠. 알고 있어요? 최단 거리. 이제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A에서 B로 가는 입체에서 최단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1개, 여기서 올라가는 게 1개, 여기서 올라가는 게 1개죠. 그 다음에 여기 1개가 둘이 만나니까 2개, 여기 1개 둘이 만나니까 2개, 1개가 둘이 만나니까 2개, 다시 둘이 다시 오니까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1, 1이 다시 만나서 둘이 다시 가면 6 이렇게 된다고. 입체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현재 이제 29-4번 그럼 현재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2층 형태로 돼 있죠. 네. 여기 한 층이 더 올라와 있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로 가래요. 그러면 격자점이라 그러는데 여기 PQRS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PQRS라고 잘게 나왔잖아. 네. 여기 오세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거기 있는 그게 잘못된 방식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두라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원래 현대 B에서 B로 갈 때 여기를 빼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더 메꾸는 거야. 우리가 보기 편하게 메꾼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 1,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1, 여기 1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이것도 어렵긴 하지. 그래서 자, 전체 가는 경우를 해서 여기를 빼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 그게 더 어렵겠다 지금. 어차피 네가 같은 것이 순열을 안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책처럼 할게요. 헷갈리니까 P, 자 여기 Q, 그 다음에 RS, 여기 말고 대각선으로.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 A에서 Q로 가는 경우, A에서 R로 가는 경우, A에서 S로 가는 경우. 그럼 A에서 P로 갈 때 P로 가고 나서 A에서 Q로 가면 P를 거쳐가는 건 빼야 돼요. A에서 P를 가서 Q로 가서 P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빼라고. 일단 P로 가보죠. 1번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2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아까 6개라 그랬죠. 6개. 2번 A에서 Q 거쳐서 P로 가는 경우,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로 가는 경우 이것의 반대죠. 반대로 가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럼 몇이에? 반대 가는 거. 이 직류면체 반대쪽으로 대각선으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6 곱하기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2개. 뭐 빼라고요? A에서 P 거쳐서 Q 거쳐서 B로 가는 거는 겹치니까 빼라고. 알았죠? 왜, 뭐 때문에 그래? 여기서 P에서 B로 가다 보면 Q도 거쳐서 갈 거 아니야. 그거는 A에서 P 거쳐서 Q 거쳐서 하다 보면 겹치는 게 생긴다고. 그걸 빼야 한다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A에서 P 가는 거 몇 개예요? A에서 B 가는 게 둘. 하나, 둘. 네. P에서 Q 가는 거 하나. Q에서 B로 가는 거 둘. 오케이? 그 다음에 A에서 R 가는 거 몇 개예요? 4번. A에서 R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다이렉트 하나밖에 없죠? 1. R에서 B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5번. A에서 S 거쳐 B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S에서 B로 가는 경우 하나. 겹치는 거. A에서 R 거쳐서 S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한 개. 오케이? 그리고 최종식은 이거 12 더하기 요거 4 빼라고. 얼마입니까? 20이죠? 3 더하기 3에서 1 빼라고. 5죠? 됐어요? 네. 좀 더 세밀하게, 책보다 더 세밀하게 나눠준 겁니다,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29-5번. 뭐라고 써져 있죠? A, B, C, D에 네. 주어진 5가지 색을 A, B, C, D, E에 주어진 5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네네. 이웃한 부분에는 다르게. 그렇죠. 이웃한 부분은 다르게. 자, 이게 29-5번에서 얘가 조금 특색을 갖고 있죠. A, B, C, D, E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구분할 때 B와 D에 같은 색이 있는 경우와 B와 D가 색이 다른 경우로 나눠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략이 뭐라고요? B와 D가 같은 색일 때와 어떤 색일 때? 다른 색일 때로 나누겠대. 오케이? 준비된 색깔은 몇 색이에요? 문제 보세요. 5가지 색이죠. 그래서 첫 번째 B, D가 같은 색일 때 책은 이렇게 풀었어요. B, D가 다른 색일 때. 그럼 B, D가 같은 색깔이면 그 같은 색깔에 뭐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색깔부터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5색이 준비되어 있죠. 5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B, D에 같은 색깔을 칠하면 몇 가지죠? 5개. 그 다음에 이제 B, D에 같은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몇 색 남았어요?
네 색 남았고 네 색을 여기다 칠하면 되겠죠. 세 군데에다. 그러면 4, 3, 2죠. 4, 3, 2. 그래서 이거 얼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네요. BD에 같은 색을 칠했는데 이제 CE가 같은 색일 수도 있나요? 그죠? 나눠야겠죠, 그러면. 그죠? 다시 얘를 몇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CE가 같은 색일 때 CE가 다른 색일 때로 나눠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BD가 같은 색깔 선택해야 되니까 5 곱하기 이거는 이제 칠한 거예요. 그러면 몇 색 남았어요? 네 색. 네 색을 같은 색을 칠한 다음에 여기 몇 개 칠하면 돼요? 네 개. 네 개 남았다 그랬죠? 네 개. 그 다음에 몇 색 남았죠? 세 개 남았으니까 세 개, 두 개. 그쵸? 아닌데? 여기 칠할 거죠? 네. 세 개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60. 다른 색이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있죠? 그걸 해야겠죠? 처음에 여기 BD 같은 색깔, C 다른 색깔 4, 3,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0 이렇게 되죠. 그럼 BD가 다른 색깔 칠했으니까 다시 얘도 나눠야겠죠? BD가 다른 색일 때 다시 C가 같은 색일 때 C가 다른 색일 때 그렇죠? 그럼 C가 같은 색깔이면 어떻게 돼요? BD가 다른 색깔이니까 5, 4 곱하고 3색 남았는데 여기 한 색깔 칠해야 되니까 3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 그래서 얼마? 120 C가 다른 색일 때는 그럼 결국 다 다른 색이구만 이 말은. 네. 그럼 5, 4, 3, 1이죠. 네. 그래서 360에다 40 더해서 정답은 400 됐습니까? 자, 400? 420이죠. 산수를 잘못했네요. 360이죠. 네, 자, 맞네요. 정답.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5색 사용할 때, 두 번째 4색 사용할 때, 세 번째 3색 사용할 때 5색 사용하면 그냥 5개 칠하면 되니까 5, 4, 3, 2, 1이죠. 오케이? 네. 4색 사용할 때는 어딘가를 같은 색깔로 칠해야 되는데 BD를 같은 색깔로 칠하든가 한 가지 C를 같은 색깔로 칠하든가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누겠죠. BD를 같은 색깔로 칠할 때와 또는 C를 같은 색깔로 칠할 때 그래서 색 선택을 하자면 다섯 색깔 중에서 4개를 선택해 보면 몇 개죠? 5개 중에 4개 선택하면 하나가 빠지니까 이거 빠질 때 손가락만 따라하고 있으면 어떡해? 몇 가지냐고? 5. 그러지. 색 선택이 5가지죠. 얘가 뭐라고? 색 선택. 그 다음에 방법 둘. 나머지 4색을 칠하는 거. 4, 3, 2, 1. 그 다음에 색 선택. 이제 이게 색 선택이 조금 까다로워요. 5색깔 중에 2색깔을 선택하는 게 하나 아니면 3개 선택하는 게 3개 선택하면 몇 개 남아요? 그러니까 2개 남는 걸 선택하는 게 빠르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색 선택이 10개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색 선택하고 나면은 어차피 얘랑은 같은 색깔, 얘랑은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3일. 방법은 아까는 이걸 칠하든지 이를 칠하든지 나눴지만 이번에는 없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색깔별로 구분하는 거, 얘는 영역별로 구분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순열이나 조합을 배우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네.